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혹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존재가 가벼워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인 한 여성은 20살 무렵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성실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고 결국 그녀와 아이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만은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때부터 그녀의 하루는 해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눈을 뜨고 부엌 불을 켜 밥을 안 치고 김치를 꺼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깰 무렵엔 이미 두세 가지 반찬이 도시락통에 담겨 있었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새벽 차가운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손끝은 고바버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가도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옷에 배어 하루 종일 몸이 끈적였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앉아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았고 제 옷 한 벌 사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이나 빵이 있어도 그 돈이면 아이들 참고서를 한 권 더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아이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고 작은 아이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며 칭찬했고 그녀도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며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오던 전화가 줄었고 같이 식사하는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엔 각자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무심히 건넨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지 않아?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대꾸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본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혹시 그 과정에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닐까? 평생을 남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나를 위해 한 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처럼 새로운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모아둔 영수증과 오래된 사진, 편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묻은 서류 봉투 하나를 열자 오래전에 작성했던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빠짐없이 기록한 수첩의 빽빽한 글씨를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쓴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써야 해.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앞으로의 나. 그리고 그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돈,
건강, 사람.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 것.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온통 가족 생각뿐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들자. 그녀는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곳이었지만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조용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경제 관련 서적을 몇 권 빌리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장년층 재무 강좌 같은 것도 하나요? 마침 다음 주부터 노후 재정 관리에 관한 무료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이런 자리에 갈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오랜만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첫 선물.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도 빌리고 꽃도 샀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어.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직접 채우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그녀는 오랫동안 돈 이야기를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을 밝히는 건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고, 결혼 후에도 돈은 그저 가족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 강의를 들으며 그녀의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돈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 들은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월세와 배당 같은 고정 수입을 만드는 방법,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위험 관리 방법.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와 숫자가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적어가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용기를 내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노후 재정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니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은 그녀의 현재 자산과 생활비, 앞으로 필요한 금액을 차근차근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생활비의 일부를 안전한 정기예금과 채권에 넣어 두시고 나머지 일부는 매달 배당이 나오는 우량주와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활이 달라집니다.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건 마음의 안전망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돈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고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생긴다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녀는 바로 소액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배당주와 적립식 예금에 나누어 넣고 여유가 생기면 작은 오피스텔 매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퇴근길에 부동산을 찾아가 시세를 물어보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위치와 환경을 살폈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 병원과 시장이 있는 동네, 관리가 쉬운 소형 평수, 이런 조건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전에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내어줬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지켜야 할 돈이 있다는 건 나를 지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집 계약 때문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겠다. 엄마도 계획이 있어서 그래. 예전에 그녀였다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스스로의 삶을 위한 첫 방어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그 속에서 자신도 함께 흔들리다가 점점 뿌리를 내리는 듯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돈이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조금씩 자리 잡히자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몸이 힘들어도 참고 버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보다 하루를 그냥 넘기는 일이 많았고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노후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우선 아침 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느라 허둥대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볼을 스치자 마음도 함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운동뿐 아니라 식습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먼저 살펴보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과 설탕 사용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은 가능한 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신선한 채소와 생선과 콩류가 올라왔고 반찬은 간단하지만 영양이 고르게 담겼습니다. 그녀는 식사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으며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 새롭게 한 일은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병원에 들러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고 의사의 권유로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도 예약했습니다. 검진날 아침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처음엔 조금 긴장됐지만 막상 검사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미리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안심이 되는 일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혈압 수치가 조금 높다며 운동과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면 약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 건강은 절대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며칠 후 큰아들과 통화를 하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걷기 운동하고 밥도 건강하게 먹고 있어. 검진도 받았어. 아들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운동이라니 신기하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단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더 자유롭게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이 울타리라면 건강은 날개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건강이 조금씩 안정되자 그녀는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또 다른 과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는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도 있었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을 지치게 만든 관계가 훨씬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몸과 시간이 모두 소모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와는 거리를 두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년씩 연락하던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어색했고 모임을 거절하는 게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관계를 줄이니 하루가 느긋해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도 있었고, 젊은 시절 여행을 좋아했던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운동 후 벤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들으며 배우는 것이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관계에는 억지나 부담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즐겼습니다. 시장에 들러 꽃을 고르고 카페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하는 공허지만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하는 쉼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사람 관계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내 삶에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매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사실을 그녀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햇빛과 바람을 맞이하고 운동화를 신은 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동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살자. 집에 돌아오면 신선한 채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내리며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서둘러 집안일을 끝내고 누군가의 부탁에 맞춰 하루를 보냈겠지만 이제는 계획의 중심이 항상 자신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과 예금, 이자는 크진 않아도 그녀에게 든든한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생활비가 모자라면 작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삶의 기초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줄였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며칠 뒤 다시 생각했을 때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감 대신 안정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강도 달라졌습니다. 꾸준한 걷기와 식습관 변화로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정기 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곤 했지만 이제는
눈빛이 살아있는 자신을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던 모임 대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들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주말마다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주었고 건강한 몸은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무겁게 시작해 지친 마음으로 끝냈지만 이제는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가끔 창가에 앉아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스스로는 뒷전이던 시절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가족도 일도 삶도 존재하는 거야. 그 말을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그런 평범한 하루가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맑으면 공원에 나가 걸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차 한 잔을 내려 책을 읽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부탁이 없어도 하루가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제적인 울타리가 마음의 안정과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건강한 몸은 그 자유를 누릴 힘이 되어 주었으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삶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찾아오면 그녀는 예전처럼 무작정 챙기기보다 편안한 미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주려는 마음 대신 함께 시간을 즐기고 나누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로만 누군가의 보호자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서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목소리에는 후회보다 만족이 두려움보다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누군가를 위해서만 흘러왔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지키는 습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그리고 사람을 고르는 눈.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내 삶에 더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이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